자,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페이지 292페이지 한번 펴봐요. 292페이지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지적 정리 및 무슨 정리 나와요? 토지이동 나오지요. 자, 봅시다. 거기 1번에 안 보면 토지이동의 의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토지이동은 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이지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하지요.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다, X다. X지요. 새로이 정하는 것 외에 뭡니까?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다 포함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공유수면을 매립했지요. 그러면 준공했지요. 그러면 신규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규 등록해야 되지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정해지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토지가 있지요.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토지가요. 여기에 100제곱미터 했는데, 자, A 토지입니다. 자, 100제곱미터를 6대4로 분할했어요. 6대4로. 자, 여러분 6대4로 분할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청량을 안 해야 돼요? 청량해야 되죠. 이렇게 안 하잖아. 여기 6, 4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청량을 할 겁니다. 청량을 해서 자, A 토지가 60이고 B 토지가 40 됐죠. 그럼 봐요. 경계가 변동되고 면적도 바뀌었죠.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변경되거나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 정리합시다. 토지이동은 뭐를 말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지요. 요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보면 괄로 2번 되어 있지요. 괄로 2번에 보면 소유권의 변동, 토지 등급의 변동, 수확량, 뭐 등급 변동, 공시지가 변동, 주소 변경. 이건 토지의 표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넣고 뭡니까? 물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토지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지요? 토지이동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동은 우리 좀 이따 하는데요. 토지이동은 자, 일단은 토지이동은 원칙은요. 원칙은 누가 신청하겠어요?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여러분 지목 바뀌거나 이럴 때 소유자 신청하겠지요. 자, 누가 신청한다? 원칙이 소유자. 물론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신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자, 토지이동은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은 원칙은요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원칙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예요. 여러분 신규 등록 뒤에 뭐 나와요? 등록 나오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고 또 지목 변경도 뭡니까? 바뀐 지목으로 등록했을 때고. 자, 원칙은 뭐 했을 때?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좀 이따 배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등록했을 때요, 준공했을 때예요. 준공했을 때입니다. 그건 원칙이 아니고 뭐라고? 예외입니다. 일단 원칙 해봅시다.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이해되겠죠? 자, 됐고. 자, 그 옆에 봐요. 그 옆에 보면 무슨 등록 나와요? 신규 등록 나오지요. 자, 우리는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돼요? 다 등록 안 해야 돼요? 다 등록해야 되지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록하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한다. 배웠죠? 자,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요 격주로 오잖아요. 그래 격주로 오니까 뭐냐면은 나도 참 말하기 어려워요. 전번주에 배웠죠? 이래 이 소리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저전번주에 배웠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격주로 오면은요 여러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수업만은 뭡니까? 동영상을 한 번 더 듣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안 그러면 저녁에 한 번 더 나오시든지 나와도 돼요. 저녁에.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나오고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신청 나오지요. 자, 사유가 있는 날부터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입니다. 자, 며칠 내에? 60일. 자, 60일인데 요 60일을 위반하더라도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 60일을 위반하더라도 뭐가 없다? 과태료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신규 등록 있지요. 좀 이따 배우는 지목 변경, 뭐 등록 전환, 뭐 의무적 분할, 의무적 합병 다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내입니다. 근데 60일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신규 등록 전환 이런 것들을요, 거짓으로 신청하지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에 처합니다. 자, 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바닷물을 매립했지요. 준공했지요. 그러면 신규 등록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내에 해야 돼요. 근데 위반해도 과태료 없다겠죠. 사유가 있는데도 보고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사유가 있는 것.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내가 땅을 매립도 안 했어요.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땅이 있다고 하고 뭡니까? 거지로 신규 등록 신청해요. 자, 그때는 뭡니까? 더 나쁜 놈이지요. 그때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뭐라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보면은요, 요런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4번에 1번. 소유권에 관한 서류, 요런 서류를 넣어줘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또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뭐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넣어주는데, 제일 위에 갈로 2번 돼 있죠. 294페이지. 자, 요것도요, 전에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나냐면, 자, 신규 등록할 때, 앞에 신규 등록에 관한 서류를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런 서류들을 이미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제출합니까? 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만 해주면 돼요. 확인만 해주면 되지요. 확인만 하면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냐? 실제 일어났어요. 지적 소관청이 해당 서류를 관리할 때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일어났어요. 자, 시도지사의 확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지적소관청의 확인이다, 시도지사의 확인이다, 지적소관청의 확인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뭡니까? 신규 등록할 때 이런 서류들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돼. 소관청 이미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소관청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만 해주면 서류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름은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청량해야 되지요. 청량해야 되고. 근데, 5번 보면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번.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아까 내가 분할 청량한다 했어요? 청량한다 했어요? 청량한다 했죠? 분할, 조금 이따 배우는 등록 전환, 이런 것들은 다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서 청량해 나온 결과 있죠. 이 청량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면적을 결정합니다. 면적을 결정하는데, 자, 요 주의할 것은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요걸요, 신청할 때는요, 청량 성과도는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을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할 때 청량한다 했죠? 청량하는데, 청량하고 난 뒤에 나중에요. 지적 소관청이 뭡니까? 요 청량에는 결과가 있지요.
정확한지 정확 안 한지 검사를 합니다. 자, 뭘 한다? 누가 검사한다? 지적소관청이 검사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해요. 그러면 검사할 때 소관청이 그 내용을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 봐야 되죠.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자한테 뭡니까? 다시 우리를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번하고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3번 한번 봐봐요. 신규 등록할 때, 자,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그럼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요. 자,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으로 등록한다 돼 있죠. 찾으세요? 누가 이렇게 묻더라. 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국은 국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게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돼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일단 이게 뭐냐 봅시다. 자,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 신규 등록 시 있지요. 신규 등록 시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를 등록한다. 자, 요 부분이요. 맞는 표현이 계세요? 틀린 표현이 계세요? 자, 신규 등록 시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 등록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이 틀린 표현입니다. 왜 틀린 표현입니까? 자,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했지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하지요? 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직 등기 안 했어요. 아예 등기부 없다는 거야지. 나중에 뭡니까? 대장에 등록해놓고 등기 신청해야 소유권 보존이 되잖아요. 아직 등기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등록은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잖아요.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 등록한다 하면 오다 X다. X입니다.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이 뭐냐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요 등기 촉탁이 뭐냐 볼게요. 요 등기 촉탁도 오늘 배웁니다. 배우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여기에 물리적 현황란이 있고 여기에 소유권 변동란이 있습니다. 변동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A 있고 여기에 답이 있고 소유자가 A가 있습니다. 우리 저전부주에 배웠어요. 자, 봐요. 답을 대로 바꿨죠. 답을 대로 바꿨을 때는 여러분 사실이 바뀌어요? 권리가 바뀌어요? 사실.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고쳐요? 대장부터. 자, 그럼 답을 뭐로 고쳤다? 대로 고쳤지요. 그리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치지요. 여기 등기 촉탁이에요.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왜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돼요? 왜 제외돼요? 등기부가 없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 제 말 이해돼요? 고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고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봐요. 295페이지. 자, 2번에 무슨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지요. 자, 요 등록 전환은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봅시다. 묘, 이렇게 했어요. 자, 임야나 뭐가 있어요?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 묘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등록해요? 임야대장에 등록해요? 보통 임야대장이겠죠.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야대장 및 어느 도에 등록됐다?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요걸요, 형질 변경합니다. 형질 변경해요. 형질 변경의 뜻이 뭐냐? 절토란 말은 뭐예요? 깎는 것. 성토란 말은 뭐예요? 메꾸는 것이지요.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모습을 변경시켜요. 자, 토지의 모습을 뭐 시킨다?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대로 만들었어요. 대로. 자, 그럼 봐요. 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및 언어도 지적도에 등록하겠죠. 자, 토지대장 및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도에 등록할 겁니다. 자, 그럼 등록 전환은 뭐냐 하면은요, 기존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뭐 시키고? 말소시키고 어디에 등록한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새로 토지대장 및 무슨 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그럼 등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럼 등록이 뭡니까? 전환됐다 합니다. 자, 뭐 됐다? 등록이 전환됐다 해요. 그러면 공부가 바뀌지 소유권자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가 바뀌 소유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지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할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자,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뭐로 간다? 데려가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임야도의 대축척을 지적도에 소로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지적도의 소축척을 임야도에 데려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도에서 임야도에서 어느 도로? 지적도로 가는데 소에서 뭐로? 데려갑니다. 그럼 요 의미가 뭡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는 것은 소에서 데려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뭡니까? 정밀하게 개발할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임야도보다는 지적도가 개발을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더 용이할 것이고. 자, 여기 등록전환의 목적이에요. 자, 소에서, 여러분, 우리 저점 배웠잖아.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척이에요? 분모가 클수록 대축척이에요? 분모가 작을수록 무슨 축척? 대축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도에서 어느 도로? 임야도에서 어느 도로? 지적도로. 소에서 뭐로 간다? 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전환을 할 때는요, 원칙이요. 원칙이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자, 원칙이 뭐를 수반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해요. 여기서 봐요. 임야에서 어디로 갔다? 데려갔지요.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지요. 바뀌면서 이렇게 등록하잖아. 자, 원칙은 지목 변경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했는 거 책 한번 볼게요. 295페이지 봐요. 의 봐요.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뭐를 높인다? 정밀도를 높인다 했죠. 정밀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자, 등록 전환의 경우는 대체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나 반드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했고, 2번, 1번 한번 봐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되는 경우 나오지요. 여기 원칙입니다. 자, 거기 원칙이에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성능 등으로 지목을 변할 토지는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되어 있죠. 여기 원칙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번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경우 되어 있죠. 찾았어요?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자, 1번 한번 볼게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임야가 있죠. 임야가 형질 변경해가 깎아서 뭡니까? 지금 대로됐어요. 대로되면 임야 대장에서 어느 도로 가야 돼요, 여기? 토지 대장 및 무선도 지속도로 가야 되겠죠. 자, 대부분의 토지가 뭡니까? 지목이 바뀌면서 등록 전환 됐어요. 자, 그런데 요 묘지를 깎으려고 하니까요. 묘지를 깎으려고 하니까 문중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묘지를 깎고 이러면은 집안에 대가 끊기고 후손들이 못 산다 해요.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면 묘지를 형질 변경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그러면 현재 묘지라는 지목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없어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동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 갔잖아. 그럼 요거 하나만 보고요, 임야 대장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동료들은 다 어디 갔다? 지목이 바뀌면서 뭡니까? 어디로 갔다? 여기 갔죠. 그럼 요거 하나만 보고 뭡니까? 임야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요 묘지라는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동료들 따라서 어디 등록해 주겠다? 토지대장 및 어디 등록해 주겠다? 지적도에 등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 토지대장에 보면요, 임야라는 지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번 봐요. 등록 전환은 됐죠. 등록 전환은 됐지만 지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뭐를 수반하지 않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전환 시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다, X다. X지요. 근데 등록 전환 시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는 O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봐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나오죠. 자, 뭐 나온다?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1필지를 어떻게 돼요? 2필지, 3필지 쪼개는 거지요. 분할은 청량한다 했어요, 청량하지 않는다 했어요? 청량한다 했죠. 자, 그 밑에 2번에 보면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2번에 1번이 의무적 분할이고, 자, 2번에 1번이 의무적 분할이고, 그 제일 끝에 있잖아, 거기 주에. 의무적 분할 돼 있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3번, 4번 있지요? 요거는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임의신청입니다.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일단.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뭐 할 때 필요한 경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하고 안 하고 본인 자유입니다. 내가요, 30년 전에 있잖아요. 어떤 영감을 받아가 세종시에 있는 나성동 근방에다가 전답을 10,000제곱미터 사놨어요. 30년 전에 10,000제곱미터. 지금 10,000제곱미터가 막 지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지.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러면 강의를 해요, 강의를 안 해요? 강의합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노는 것도 어떻게 돼요? 너무 노는 것도 그렇고, 뭐 한 이틀 정도는 강의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뭐 해외여행하고 어떻게 돼요? 뭐 문화재 탐방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지금 안 팔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봅시다. 10,000제곱미터 땅을 지금 누가 그 큰 금액을요 한 번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때는 뭡니까? 내가 분할해서 뭡니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때는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그 밑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답이 있다 치고요. 여기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가 뭐예요, 국어? 도랑, 인공적인 수로, 실개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국어인데, 여기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저수지에 물이 넘쳐서 있지요. 이렇게 여기 국어가 생겼어요, 이렇게. 국어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비가 딱 그치고 난 뒤에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흘러요, 예. 국어로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걸 한 필 주기에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따로 뭐 할 수 있다? 분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 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분할이 포함된 개발 회의를 받았죠. 그럼 분할이 포함된 개발 회의를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네 번째고. 그 다음 1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3번, 4번은 분할 하관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근데 1번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1번은 무슨 분할이에요? 의무적 분할겠지. 이건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분할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입니다. 며칠 내에? 60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에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가 있는데, 요걸 개간해서 뭡니까? 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이건 무조건 분할해야 돼요. 며칠 내에? 60일. 무슨 분할 대상?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자, 의무적 분할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겠지요. 없다겠고. 자,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에 제일 밑에 4번 있지요. 자, 줄 겁시다. 의무적 분할할 때는 제일 밑에 줄 의무적 분할할 때 있지요. 자, 지목이 바뀔 거 아니에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니까. 그럼 의무적 분할 신청서 외에 있지요. 뭐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뭐도 같이 넣어준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뭡니까? 같이 넣어줍니다. 자, 무슨 분할일 때? 의무적 분할일 때.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자, 합병 나오죠. 합병 찾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합병은요, 여러분, 청량해요, 청량 안 해요? 자, 봐요. A 토지가 60제곱미터고 B 토지가 40제곱미터지요. 요걸 B 토지로 합병합니다. 100제곱미터로. 자,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안 하지요. 왜냐하면 양필지에 공통되는 경계는 지우고 동함화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건 합병할 때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합병의 요건 나오지요. 자, 무슨 요건? 합병의 요건.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별표시하고 합병의 요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각 필지의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답이고요. 여기 되고, 이게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굳이 합병하려고 하면 뭡니까? 답을 뭐로 고치고, 대로 지목을 바꾸고 합병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 관로 한번 봅시다. 그게. 그 밑에 거 봐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할 때는 합병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그림 그리면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임야하고 여기에 임야입니다. 자, 요럴 때는 합병이 돼요, 합병이 안 돼요? 합병되지요. 지목 같잖아요. 근데 요걸 개간해서 있죠. 개간해서 일부를 요걸 답으로 해놨어요. 자, 답으로 이제 개간을 해놨어요. 그럼 봐요.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되게 됐죠. 이럴 때는 이걸 통째로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합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병을 해야 돼요? 굳이 합병하려면. 자, 봐요. 요 부분 지목 같지요? 요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요거 뭐하라? 분할하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요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이거는 뭐해서 분할하면 이건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 우리가 뭘 말해요? 동과 리를 말한다 했지요. 자, 여러분. 신림동과 신림동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신림동과 봉천동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지번 부여지 다르잖아요. 다르고. 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은 연속돼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6번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죠. 자, 이 말은요. 이거 한번 봐요. 여기 미등기고, 여기 미등기일 때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됩니다. 둘 다 같잖아요. 둘 다 같으니까 합병이 됩니다. 여기 기등기고, 이미 등기된 토지, 여기 기등기 합병되지요. 그런데 여기 미등기고, 여기 기등기면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등기 여부가 다르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있지요. 요건 별표시 2개예요. 2개예요. 자, 2개 하고, 그 다음 밑에 한 8번 한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지분이 같고 주소 같아야 되죠. 자, 지분과 주소가 다르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10번, 9번. 구획정리, 경제정리, 축적정리 안에 있는, 안에 토지와 밖에 토지 아닐 것. 안과 안, 밖과 밖은 되는데 안과 밖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 7번이 시험 잘 나옵니다. 요 7번도 시험 잘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잡고 7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토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 일부에 있지요.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 한 필지라 합시다. 그러면 요 일부를 임차해서 있죠. 임차해서 뭡니까? 내가 포장마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뭡니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 일부에 대해서 있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분필 등기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토지가 한 필지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 일부에 저당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뭡니까? 한 필지 토지에 수백 개가 저당권 나와요. 그거 안 되겠죠? 굳이 하려면 필지를 뭡니까? 나눠야 됩니다. 분필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한번 봐요. 여기에 논이 있고요. 여기에 논이 있고 여기에 물을 대는 곳이 물을 댑니다. 논에다가 물을 대요. 자, 그럼 여기 A 토지고 자, B 토지입니다. B 토지인데 자, 여러분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가 편익을 받지요. 그럼 A 토지를 우리가 무슨 지락해요? 요역지락 합니다. 자, 무슨 지? 요역지. 자, A 토지가 편익을 받으니까 A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요역지. 성역지는 뭡니까? 여기 성역지지요. 편익을 주니까. 자, 무슨 지? 성역지락 합니다. 여기 지역권인데, 자, 요걸 우리가 물을 끓이드는 지역권 켜서 요걸 무슨 지역권 가냐면 인수지역권 갑니다. 무슨 지역권? 인수지역권 가는데, 자, 요역지는 반드시 뭡니까?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자, 요역지는 반드시 뭐라고? 토지 뭐여야 된다? 전부여야 돼요. 성역지는 이거 전부 다 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일부도 제공할 수 있어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됩니다. 자,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돼요. 자, 다시 요역지는 토지 일부에 된다, 전부에 된다?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뭐도 된다? 전부도 됩니다. 이런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인수지역권 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어요.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죠. 매일 자동차 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출퇴근을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지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는 자동차 가는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부를 만들었죠. 안 그러면 전체 달을 다 만들었어요. 전체 달을. 그러면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 그럼 여기를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뭐 해야 된다? 전부해야 되고. 요거는 편익을 주니까 무슨지? 성역지고,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되지요. 요런 지역권 우리가 무슨 지역권 해요? 통행지역권 갑니다. 자,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토지의 일부에 하는 것은 성역지지요. 맞잖아. 요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성역지도 전부에 올 수 있어요. 전부 일부는 무슨지? 성역지. 전부에 오는 거는 무슨지? 요역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권일 때는 성역지예요, 요역지예요? 지역권일 때는 일부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슨지다? 성역지입니다. 자, 무슨지? 성역지입니다. 자, 요걸 자 기본 배수로 깔고요. 자, 그 7번을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한번 보는데, 자, 7번 봐, 7번. 7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자, 요걸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갑이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요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여러분,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봐요. 임차권 아까 일부에 올 수 있다 했죠. 또 전세권도 일부에 올 수 있다 했죠. 그럼 토지 일부에 뭡니까? 합병해서 여기 일부에 임차권 오고 일부에 뭐 왔어요? 전세권 오지요. 합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뭡니까? 가압류가 있어요. 자, 이거 합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일부에 올 수 있지만 가압류는 일부에 올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요? 없다 했잖아. 분필하기 전까지 일부에 못 옵니다. 이건 합병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일부에 올 수 있지만 요역지는 일부에 온다 못 온다 해서 못 온다 했지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이 있지요. 이럴 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성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있다 했지요.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없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올 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없다 했잖아. 여기 부동산 일부에 못 와요. 못 오니까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것은 여기 봐요. 주의할 것은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갓 A 토지 저당권, B 토지 저당권이지요. 적지 말아요. 책에 다 있습니다. 내가 줄 거 드릴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됐지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가입니다.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이건 합병이 돼요. 이건 합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이 있어요. 요거는 창설이에요, 추가했는 거예요? 추가지요. 이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7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관한 지역권 돼 있죠. 일단 요걸 묶어가요. 요렇게 해놔요. 요러면 요걸요 용익적 권리 해놔요. 자,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 자,
지상권, 전세권, 성역지에 관한 지역권, 임차권, 용익 권리, 요까지는 합병할 수 있어요. 요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데,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토지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 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닐 것. 그건 합병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줘봐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지요. 요걸 뭐라 했다? 창설적 공동저당했지요. 자,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그건 합병할 수 있다 했지요. 자, 그러면 복잡한 것이 보이지? 좀 약간 복잡하지요?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걸 한 줄로 외워 봅시다. 한 줄로. 어떻게 외우냐? 용익적 권리 있지요. 용익적 권리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외우십시다. 자, 용익적 권리.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요 7번은요, 등기법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민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여기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자, 봐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요게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고려놓고 이제 요걸 들어가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결론 이해할게요. 어느 한 토지, 양토지에 소유권과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또 뒤로 넘겨봐요. 자, 3번에 보면 의무적 합병 나오고 4번에 보면 합병 신청 나오지.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4번 보면은 뭐냐 하면은요, 합병은 여러분,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자,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 본인 자유입니다. 자, 본인 자유고. 자, 그럼 3번이 의무적 합병이 있지요. 의무적 합병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자, 의무적 합병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의무적 합병이 뭐냐 볼게요. 자, 그 일단 줄 한꺼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셋째 줄 줄 거예요. 의무적 합병이 셋째 줄에.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 줄 거 봐요. 셋째 줄에.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 동일 용도로 활용. 줄 거세요? 자, 꺼요. 알고 있더라도 꺼요. 알고 있더라도.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동일 용도로 활용해 놓고 그 밑에다가 공공용 지목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 밑에다가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 적어놔봐요. 자, 적었어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의무적 합병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 답, 과수원, 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4필지가 있죠. 자, 현재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자, 이걸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공장 용지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하천으로 만들려고 해요. 또 이걸 전부 다 있죠. 전으로 만들려고 해요. 답으로 만들려고 해요. 대로 만들려고 해요.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 동일 용도예요? 동일 용도 아니에요? 동일 용도지. 전부 다 뭡니까? 도로 만들고 전부 다 답으로 만드니까
다 동일 용도다, 동일 용도 아니다. 동일 용도지요. 동일 용도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위에 끼 공공용 지목이에요? 밑에 끼 공공용 지목이에요? 이거 느낌을 알아야 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느낌을 딱 알아야 돼요. 알겠죠? 위에 끼 공공용 지목이죠. 이때는 뭡니까? 이걸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도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근데 이거는 공공용 지목의 성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이게 지목의 성격이 사유제잖아요. 이거는 의무적 합병의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자,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될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공공용 맞죠?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돼 있죠. 찾으세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동일 용도지. 이게 다 무슨 용도다? 공공용 지목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2번 한번 봐요. 4번에 2번에. 여기 의무적 합병인데, 또 써놨지요. 소유자는 의무적 합병할 때 토지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좀 밑에 쳐봐요. 공장용지. 미치고,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으로서 이필생 토지가 동일 용도 돼 있죠. 찾으세요? 자, 그래서 옛날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보기보다 까다로워요.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할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지 등으로서 동일 용도로 활용될 토지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다. O다, X다. X지. 뭐 때문에? 유원지 때문에. 뭐 때문에? 유원지 때문에. 제 말 이해돼요? 유원지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으로 탁 오는데, 이 의무적 합병 대상은. 근데 이 공장용지가요, 공공용인지 공공지 아닌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공장용지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뭡니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오지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합병은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죠.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활용될 때? 동일 용도로 활용되지요. 근데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일 때? 공공용 지목일 때는 의무적 합병의 대상에 들어가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60일 내에 해야 돼요. 위반에도 가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제일 밑에 문제. 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것은 돼 있죠.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 못하죠, 당연히. 자, 같아야 되잖아. 집안은 연속되지 않는 경우 합병 못하지요. 근데 3번에 보면 소유자, 지분이 같은 경우 이건 뭐예요? 합병되지요. 너무 쉽잖아, 이게. 합병되고,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른 게 합병 못하지요. 5번은 뭐예요? 등기 여부가 다른 거지. 하나는 미등기고 하나는 기등기니까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몇 번이 된다? 3번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또 할게요. 하고